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우리의 방산 수출과 공동개발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차세대 전투기 KF-X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군 담금을 주기로 한 인도네시아 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세척 도입 계약도 처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CNBC 인도네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8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의 티수아르다니는 지난 18일 하원 11분과위원회에 출석해 4에서 6번 함 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 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세척 1조 3천억 원을 계약했습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세척 1조 1,600억 원을 대우조선 해양에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전망 능력이 90일이 안되고 기복이 있다며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에서 받은 기술 이전이 적고 더 높은 성능의 잠수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 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알루고로 BMA-1400의 현지명, 품질 문제가 지난 9일 개최된 인도네시아 인만대표회의에서 논의됐으며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와 조선사, 항만청, 경제부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히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은 알루고로 프로젝트에 대해 잠수함 성능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잠수함 성능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잠수함이 수중에서 항해하는 것 능력이 91도 안되고 잠수 지속시간이 매우 불안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한 누스론 와히드 야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와히드 의원은 알루고로가 자망을 겨우 30일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유 중인 독일제 잠수함은 90일 동안 자망이 가능한데 대우조선 해양과 협업해 건조한 인도네시아산 차세대 잠수함이 30일 동안만 자망할 수 있다는 것은 업체 선정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잠수함 기술 이전을 통한 합작 건조가 왜 실패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독일제 잠수함과 알루고로 잠수함은 같은 급의 잠수함이라며 그런데 알루고로 잠수함은 자망 등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 잠수함이 야도에서 제대로 건조한 것 맞느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고 당시 함께 잠수함을 만든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사에는 어떤 기술을 이전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제기했는지는 의문이나 그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모순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방식인 기존 디젤 잠수함의 경우 스노클링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디젤 엔진을 구동원으로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은 수중에서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해 전망경 심도에서 스노클만 물 밖으로 꺼내고 디젤 엔진을 돌려 충전합니다. 이를 스노클링이라 하는데 그러나 스노클링을 위해서는 얕은 심도에서 스노클을 꺼내 소음이 큰 디젤 엔진을 돌려야 하기에 소음과 스노클의 노출을 통해 적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래에는 AIP라는 보조 추진 체계를 장착한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인 AIP를 장착한 잠수함은 외부의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 자망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영 조선업체 DCNS의 자율 잠수함 에너지 모듈 매짐업 보고서에 따르면 AIP 시스템은 수중 자망 기간을 3주로 늘려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조립된 첫 잠수함인 알루고로는 이러한 AIP 시스템 체계가 있지도 않은 잠수함입니다. AIP 시스템 원했다면 돈을 더 주고 구매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은 현재 보유 중인 독일제 잠수함의 수중 자망 기간이 90일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 업계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운용 주기와 같습니다.
물론 원자력 잠수함은 해결료 교체 시기가 올 때까지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지만 식량과 같은 보급품 소모와 승조원들의 피로 잠수함의 정비를 고려해 실제 작전 기간을 90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산 무기를 헐두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인 비아냥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17일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 언론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수출한 잠수함을 두고 소음이 심하다, 최대 수심으로 자망하면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간다 라고 밝히며 악의적 보도가 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미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모두가 허위사실이고 심각한 은혜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이 수출한 DMA-1400형 잠수함 두 척은 인도네시아 해군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원래 초도함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작은 문제들은 모두 수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가 현지에서 조립 생산한 3번함인 알루고로함이 가장 어려운 시험평가에 해당하는 250m의 최대 작전 심도 시험을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자축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전보다 최대 60m 더 깊게 자망해 310m 자망에 성공하여 잠수함 성능을 또다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한 잠수함의 성공적인 시험은 인도네시아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직접 조선소를 방문해 이를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러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잠수함에 대해 인리 내부에서 연일 부정적인 언행 및 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적 권력 투쟁 때문입니다. 한국산 디젤 잠수함 그리고 KF-X까지 꾸준히 비난을 가하고 있는 중심 인물은 바로 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입니다. 프라보워는 현재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과 대선에서 두 번이나 맞붙은 일생의 정치 라이벌입니다. 지난해 4월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또다시 패배하자 프라보워는 선거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군부 출신 조코위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권력 핵심인 군부 출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 운동당 후보를 두 번이나 이긴 것입니다. 조코위는 그동안 군의 정치 개입에 강하게 반대해 군 세력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들과 대립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역대 정권은 모두 군부 출신으로 군부는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이라 이 때문에 그가 군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정치개혁의 난항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정치적 화해를 위하여 과감히 프라보워에게 국방장관직을 제안했고 프라보워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수많은 악의적인 보도와 계약 불이행은 프라보워 국방장관 진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KF-X 공동개발 및 잠수함 공동건조 사업의 업적에 조코위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프라보워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인도네시아 군부는 프라보워 인사들로 재편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차지함과 동시에 지난 정권의 업적을 공격하고자 방산협력 사업 현황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죠. 프라보워는 세계 각국 프랑스, 독일, 터키 등을 돌아다니며 이미 기존에 한국과 추진하기로 했던 모든 사업들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물겨운 헛짓거리에도 인도네시아에 대한은 오직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DMA-1400형 잠수함이 이미 충분한 성능과 신뢰성을 보여줌은 물론 기존 잠수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델을 추가로 건조하는 것이 정비 및 군수 지원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터키 갈국 조선소 플러스 독일 TKMS 연합에 대항해 인도네시아의 국영조선소인 PT8과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용 전투함을 면허 생산함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력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부응해 인도네시아 해군이 발주한 잠수함을 인도네시아 현지 조선소에서 조립 생산함은 물론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다양한 조선 기반 노하우를 전수해준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은 헐값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미칠 수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인 섬조 작업을 제외한 모든 핵심 기술은 현지 파견된 우리나라 기술진들의 몫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조선 산업의 규모나 기술 수준은 아직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중국과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조선소에서 잠수함 생산이 시작될 경우 대우조선해양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내부 파트너가 되므로 인도네시아 해군이나 정치권에 대한 협상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로도 작용합니다.
군사용 무기는 성능 대비 가격보다 실제 정치, 경제적 선택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2차 사업분의 선수금 입금을 미루는 것을 포함한 KF-X 사업이 순탄치 않은 듯한 현지 언론 보도가 생산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이며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함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생산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그 신혜성과 경쟁력을 증명하였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중상모략에도 잠수함 사업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라보워는 이미 선거에서 2번이나 패배했고 현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자국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성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교류는 상당히 길며 심지어 한국 해군 잠수함대가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운용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난관은 많겠지만 2차 잠수함 수출 사업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KF-X 역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가 간의 계약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내심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며 미래의 또 한 번의 선거에 대비해 열심히 현 정부의 치적에 대해 흠집 내기를 하고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